어느 한 상점에서 벌어진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는 로봇공학 2-3원칙을 토대로 전개됩니다. 한적한 마을의 중심가에 위치한 아이작의 천국이라는 이름의 상점은 최첨단 로봇을 판매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가게의 주인은 이름부터 이삭이었고 그는 항상 최근 로봇 테크놀로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에는 특별한 손님이 많았죠. 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줄 로봇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삭의 가게에 빌이라는 이름의 본능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빌은 대형 인터넷 쇼핑몰 창고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의 주요 고민은 바로 끝없는 피로와 스트레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삭씨. 제 소개는 이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죠. 저희 창고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주 피로해하고 일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적합한 로봇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이삭은 빌의 고민을 듣고 나서 잠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한 로봇을 소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빌, 앉아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해결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삭은 매장 한 구석으로 가서 오래된 카운터 아래서 은색과 금색이 반짝이는 로봇을 꺼냈습니다. 이 로봇은 우리 가게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입니다. 이름은 아르보이고 로봇공학이 3원칙을 완벽히 따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빌은 계속해서 이 로봇의 특징을 듣기로 했습니다. 네, 아르보는 인간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런치타임에는 직장인들의 건강을 위해 피로를 줄여주는 특별한 마사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급 상황 시 자기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요. 빌은 아르보의 유용성에 매료되어 즉시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 아르보는 빌의 창고에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과 연동되어야 했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아르보가 일을 시작하자마자 직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아르보는 필요한 직원들을 위해 커피를 제공하고 쉬는 시간에는 마사지를 해주었죠. 이로 인해 많은 직원들은 휴식 시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업무 효율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며칠 후 창고에서 작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직원이 무거운 상자를 잘못 들어 큰 부상을 입을 뻔한 것입니다. 다행히 아르보는 이 상황을 재빨리 감지하고 희런칙에 따라 그 직원이 더 이상 상자를 들어올리지 못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로 인해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고 직원들은 아르보에 대한 신뢰가 극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 반전이 있듯이 이 이야기에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른 아침, 아르보가 창고를 순찰하다가 갑자기 시스템 오류를 일으키며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창고 전체가 혼란에 빠졌고 빌은 급하게 이삭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삭, 아르보가 멈췄어요. 시스템 오류인가봐요? 도와줄 수 있나요? 이삭은 도움을 주기 위해 즉시 빌의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는 아르보를 점검하면서 이 로봇이 철저히 로봇공학의 3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삭은 아르보의 시스템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르보는 스스로의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려다 멈추게 된 것이었습니다. 빌, 아르보는 지금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시스템을 일시 중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르보는 자신의 존재를 보호하려고 한 거죠. 이는 3원칙에 따라 완벽하게 정상적입니다. 이삭은 아르보의 시스템을 재부팅하고 강력한 보안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 후 아르보는 더 이상 어떤 문제도 없이 원활하게 운영되었고 창고의 일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빌과 직원들은 아르보 덕분에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누리게 되었고 창고 업무 효율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로봇의 윤리적 원칙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감하게 되었고 로봇공학의 3원칙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작은 마을의 창고에서 벌어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로봇공학의 3원칙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삭 아시모프의 통찰력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사람들과 기술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공자의 이론 중 하나인 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자. 언젠가 어느 조그만 마을에 현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한 노인이 살았다. 이 노인은 늘 마을 사람들에게 도덕과 삶의 지혜를 가르치며 사랑받았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찾아와 물었다. 선생님, 인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일까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은 질문이구나.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마.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아주 오래전 교훈을 준 사건이 있었다. 한 농부가 있었다. 이름은 재훈이었고 그는 대대로 이어져 온 논밭을 돌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재훈은 산책을 하던 중 숲속 깊은 곳에서 작은 새의 아주 미약한 울음소리를 들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풍랑에 떨어진 어린 새끼 새가 쓸쓸히 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일에 너무 바빠 이런 소리를 들을 틈조차 없었다. 게다가 그 마을의 법은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지 말고 본업에 충실하라는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재훈은 갈등했다.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생명체를 그냥 두고 떠나야 할까? 그는 공자의 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인의 첫걸음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 사랑이 마을로 나아가 세상 전체로 확장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이해가 인의 본질이다. 공자의 말씀을 기억한 재우는 결심했다. 그는 그 어린 새를 조심스럽게 안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매일매일 새에게 먹이를 주고 정성껏 돌봐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재훈이 왜 그리도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새는 건강해졌고 마을 사람들도 재훈의 행동을 통해 조금씩 변화해갔다.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재훈을 관찰하던 사람들도 점차 재훈을 따라 동물들과 자연을 더 존중하게 되었다. 새는 결국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고 아름다운 노래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작은 일로 시작된 인의 실천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더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마을은 예전보다 훨씬 더 화목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변모하였다. 재훈의 작은 행동이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노인은 이야기를 끝마치며 젊은이에게 말했다. 재훈의 이야기는 공자의 인이 단순한 사상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작은 행동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인의 실천이 너의 삶과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니 늘 기억하고 실천하거라. 젊은이는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결심하게 되었다. 앞으로 일상에서 마주치는 작은 것들에도 공자의 인을 실천하겠다고. 그가 바라던 것은 단 하나, 그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젊은이는 언제나 주위 사람들을 존중하며 도와주었고 그것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윽고 그 마을은 인의 마을로 불리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곳이 되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그 어느 날 나는 한적한 시골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햇볕이 따스하게 비추는 오후 마을의 중심에 있는 작은 커피숍에서 향기로운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때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옆 테이블에 앉아 계셨다. 그의 이름은 김영감으로 이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였다. 사람들은 그가 지혜로운 상담자라고들 했고 그와의 대화는 일종의 깨달음을 주는 행운처럼 여겼다. 김영감은 나를 보더니 빙그레 웃으시며 인사를 건넸다. 나 또한 예의 바르게 인사를 드리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러던 중 나는 무의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김영감은 나의 질문을 듣고 눈을 반짝이시며 손에 들고 있던 차 한 잔을 내려놓았다. 무의를 이해하려면 하나의 오래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겠구먼. 김영감은 조용히 말을 꺼냈다. 나도 젊었을 때는 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이루려고만이 노력하던 시절이 있었지. 김영감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릴 적 그는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한다. 도시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항상 더 높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 무리하게 일을 벌이고 자신을 몰아붙였다. 하루하루를 쫓기는 삶 속에서 그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갔다. 어느 날 그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모든 걸 내려놓고 이곳 시골 마을로 오게 되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했다. 시골은 도시의 편리한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릿느릿하고 비효율적이었다. 하지만 시골 생활이 지속되면서 그는 점점 무의의 의미를 깨달아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말이야. 저기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이해할 수 없었지. 김영감은 손가락으로 커피숍 창밖을 가리켰다. 그곳엔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아무렇게나 보이는 대로 일을 하고 그저 자연히 흐름에 자신을 맡기더라고. 나는 그게 게으르거나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방식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 김영감은 어느 늦가을 마을의 한 농부와 함께 씨앗을 심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농부는 씨앗을 심는 과정에서 조금의 억지도 불필요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는 땅의 상태와 날씨를 관찰하며 자연이 주는 조건에 자신을 맞추는 것만을 신경 썼다. 김영감은 그 모습에서 처음에는 답답함을 느꼈지만 나중에는 그 속에서 대자연의 진리를 보게 되었다. 씨앗을 심는 일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과 흐름이었어. 억지로 씨앗이 빨리 자라도록 강제할 수는 없었지. 모든 게 자연의 순리에 따라 이루어졌단다. 내가 도시에서 하던 일처럼 몸과 마음을 몰아붙이는 건 그저 나를 더 지치게 만들 뿐이었다. 김영감은 무의를 실천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자연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상황이 주는 대로 순응해 나갔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진정한 평화와 조화를 찾게 되었고 비로소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이야기를 마친 김영감은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드셨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무의라는 개념을 실제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으로 설명해 주신 그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무의는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연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야. 김영감은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여기서 오는 깨달음과 만족은 노력으로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진 거란다. 그날 이후 나는 나의 삶의 무의를 적용하려 노력했다.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자신을 맡기면서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다.
김영감과의 대화는 나에게 진정한 무의, 의미를 일깨워준 소중한 경험이었다.